이제 주제 발표를 들을 시간인데요. 주제 발표를 듣기 전에 오늘 좌장이신 박미정 의원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계에서도 마지막 2024년 토론회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다른 때 같으면 마이크 달란 소리 안 하는데 달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을 돌이켜 보면 광주 복지가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열정과 사랑과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구석구석에서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장애 친화 도시를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통합 돌봄 관련해서 최선영 과장님 열정적으로 해주셨고요. 장애 친화 도시 예산 세우고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미선 과장님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영숙 이번에 승진하신 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찾아내서 의회와 협력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처음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세 분의 공직자분들이 현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끊임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모아줍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장에 오늘 오신 우리 광주 사회복지계 여러분들은 리더이시고 앞으로의 미래 광주복지를 책임지고 나가실 분들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복지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든든한 응원군이고 동지이신 여러분들께 2004년처럼 2025년도 광주복지가 세계를 이끄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럼 다음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박종선 연구원이 광주광역시 지역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를 맡은 광주사회서비스원 박종선 연구원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제 구축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타이틀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평가 인증제까지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을 쭉 했었는데 연구 결과 아직 인증제까지는 아직 광주에서는 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평가체계 구축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추진성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좀 살펴보고 그 지역형 도입에 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를 하고 그리고 광주 지역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평가 제도 분석과 인식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연구는 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금부터는 좀 간단히 줄여서 중앙평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과 한계를 보시면 26년 동안 진행되면서 수행된 그런 연구들을 분석한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먼저 사회복지 시설들의 좀 운영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질을 제고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계나 현장에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표준화 기준에 따른 지역별 복지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었고, 이런 한계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먼저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국 표준화해서 지역 특성화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이 두 지역에서 지역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지역 전국 표준화에서 지역 특성화라는 그런 흐름이 과연 광주에도 적용 가능할까? 만약에 적용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좀 추진을 해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헌연구와 인식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체계 마련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가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렇게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 편차가 있는 그런 사회복지 수준을 좀 균형화해서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를 좀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체계는 3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9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9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리고 양로시설이 수행이 됐고, 내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좀 정리한 부분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시설 또차 강조드리지만 시설 운영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 특히 평가 지표가 시설 운영 방향이자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전국적인 표준화 기준은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이 좀 열악한 그런 지자체에 속한 시설들의 수준을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약점, 그 외에 기관 특성도 좀 반영을 못하고, 그리고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 그리고 시설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과거 실적 위주에 대한 사후 평가라는 점, 이런 것들의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 평가단의 평가로 인한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에 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형 평가가 경기도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의 평가 제도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럼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요. 서울시의 특징은 지표수, 중앙평가에 비해서 지표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성평가를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거의 중앙평가 대비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아주 새롭게 그 지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평가 대상 시설은 7개 시설 유형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명 3종 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 4개 시설이 포함되고, 그 외에 중앙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시비 100%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죠. 바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그리고 노인 이용시설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까지 이렇게 7개 유형을 평가를 하고, 이 중에 3종 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앙평가를 대체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전담기구로 지금 현재 서울시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지표개발 과정부터 좀 서울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2017년도에 11개 시설 유형별 평가 지표를 11개 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의 특징을 보면 거의 좀 새롭게 하기보다는 중앙평가 지표를 좀 그대로 가져온 후에 경기도 실정에 맞게 평가 내용을 좀 수정하고 그리고 경기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영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평가 지표를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소폭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 대상은 4개 시설, 3종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평가를 좀 대체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표 개발은 11개 시설 유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중앙평가 대체가 가능한 4개 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추진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중앙평가를 대체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중 평가를 받는 그런 평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시설 중앙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역형 평가 인증에 관한 기관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목적은 지역형 평가를 도입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시설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연구에 반영할 목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사업비 부담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 그 시설 중에서 시설 수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직능을 선별해서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 직능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 3개 시설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응답자는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평가 업무를 담당하거나 평가 업무를 좀 능통한 기관에서 대표자 1명씩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이렇게 중앙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역형 평가를 도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 체계나 인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참여자들은 일반 현황을 살펴보시면 총 69개 시설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평균 48세, 49세고 총 사회복지 경력은 17년 정도 되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시면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 조립에 부침 자료로 좀 제시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 결과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지역 기관들의 인식은 중앙평가는 전국 상향 평준화라는 성과가 있으나 전국 공통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평가 지표 범위나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 품질 측정의 적합성, 그리고 평가 결과 피드백의 충분성 등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 복지 환경을 반영한 지역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여론이라고 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형 평가 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할 점은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 그리고 지역 특성과 기관 특성까지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다만 지역형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간과 관이
민간과 간이 협업을 통해서 좀 같이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지역형 평가 인증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인식조사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조사도 그렇고 조사 내용은 인증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이제 우리 지역형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방향성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집단지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의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특히 지금 연구와 같이 어떤 방향성을 잡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식견과 경험이 있는 현장 및 학계,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는 주로 사회복지관 관련 관계자분들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참여를 했고 현장 전문가 11명, 학계 전문가 11명 이렇게 동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지역형 앞에 제도 분석이나 기관 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조사표를 작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삭제하거나 또는 1차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또 추가한 지표 그리고 수정한 내용 그런 걸 반영해서 1차 조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 비율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내용 타당도 비율로 타당도를 검증할 때 우리 22명이 참여했는데, 이 22명이 참여할 경우는 0.455 이상이면 전문가 참여자들의 합의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즉 타당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0.45가 되려면 22명 중 최소 1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11명일 경우, 이건 집단별로 좀 보려고 할 때는 11명인데, 이때는 최소 동의자가 11명 중 9명 이상이면 합의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전문가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51세, 그리고 현업 관련 평균 16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먼저 중앙평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 선행연구에서 좀 내용 정리한 대로 전국 기준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시설 객관적 틀을 마련했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동의했지만 시설 운영을 효율화, 즉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기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합의된 동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와 관련해서 전국 공통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질적 평가가 미흡한 점에는 전문가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시설 간 경쟁을 과열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광주형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광주형 평가가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도입한다면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 효율화, 서비스 질 제고, 역시 중앙평가와 같은 목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지역 특성 반영,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광주형 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집단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계와 현장 간의 명암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사를 학계만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만 대상으로 하면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고,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면 왜 광주에서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학계와 우리가 광주형 평가 체계를 진짜 실제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현장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광주에서 시설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이게 실제 운영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형 평가만 하거나 중앙 평가만 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 지역형 평가를 보완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합의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 지방 이양 사무만 한다거나 또는 국고 보조 사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기각이 됐는데, 이것은 그 자유의견을 통해서 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로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하려면 좀 필요한 시설들을 다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단순히 문서 평가가 아니라 그 시설의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심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도 점검 결과지로 유사 정보 관리 지표를 좀 대체해보자, 이런 의견에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형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평가 기구는 독립된 기구에서 좀 평가 업무를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처럼 좀 독립된 기구에서 좀 담당해야겠다라는 의견이고, 평가 주기는 1년, 2년 이것보다는 3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년이 적정하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자유의견으로는 위탁심사 결과 주기하고 맞춰서 5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시설이 평가 결과를 그냥 통보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제시되어야 될 거고, 그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현장 평가단의 상시적인 역량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평가 영역은 중앙 평가 영역을 그대로 따르되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좀 추가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24년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좀 해봤는데, 현재 중앙 평가 지표는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 영역의 3개의 지표, 그리고 재정 조직 운영 12개, 프로그램 서비스 10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비고를 보시면 시설 운영 전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시설 이용에 다 공통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용 시설 공통 지표는 복지관이든지 직업재활 시설이든지 이런 이용 시설, 모든 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시설 유형에만 적용되는 그런 지표는 뭘까라고 봤을 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개별 지표 10개가 바로 시설 고유한 지표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 유형과도 공통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그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지금 조사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중앙평가 지표를 각각의 우리 지역형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타당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두세 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중앙평가 지표를 그대로 가져가자 그렇게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좀 지역적으로 막 보완을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럼 어떤 지표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냐 하면 사업비, 직원급여 수준의 향상 노력, 그리고 ESG 경영과 기관 미션 방향 이 두 개 지표는 1차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이것은 좀 지역형으로 좀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추가를 해서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2차 조사 결과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표 중에는 사업비 지표와 직원급여 수준 향상 노력은 지역형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굳이 이건 삭제를 좀 고려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시설 운영 전반 영역에서 시설을 정보화 수준 이 부분도 좀 굳이 지역형으로 전환한다면 좀 포함할지 여부를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도출됐고 실제로 24년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서는 시설 정보화 수준 지표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좀 의견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전문가들이 이런 건 좀 지역형으로 고려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산 시스템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ESG 반영, 근데 아까 보셨듯이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 등 우리 사회보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들과 연동되는 지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고 인권 지표 세분화, 지역 특성 반영 이런 것들이 좀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각각의 지표가 지금 대부분 시설 운영 전반인 그 4개 지표가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평가하고 나머지는 다 정량 평가인데 이 지표들을 정성 평가, 즉 질적 평가 지표로 좀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물었었는데 결과는 모든 거의 두세 개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정성 평가로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도달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 동의가 있었지만 각 지표별로는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유 의견을 좀 분석해 본 결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좀 불신 이런 게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인증제에 관해서는 광주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은 이르다라는 의견이었고 이건 현장 전문가나 학계 전문가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책적 함의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는 하다 그리고 추진도 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함의들이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정성 평가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 평가단의 상시적 역량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지금까지 분석했던 그 제도 분석을 통한 선행 연구 그리고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들과 그리고 기관 인식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구축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평가책의 방향성은 바로 시설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 이거 중앙 평가의 목적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진 방식은 평가 체계를 토대로 그 지역 특성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만약에 평가 체계가 안정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서울형과 같은 큰 폭의 변화도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이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기반 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 등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이 된다면 결코 중앙평가보다 더 나은 평가가 될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형 평가를 통해서 하향 평준화 돼버릴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 운영은 독립된 전담기관이 전담하고 평가 지표는 매년 개선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현장의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잡고 체계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가 근거는 지금 사회복지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경기도와 같이 좀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지역형 평가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지표 개선 그리고 사전 클러스터링 시설 평가 사후 관리 그리고 현장 평가단의 상시 역량 관리 이것을 기능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단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매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뽑아서 하는 것보다 현장 평가단의 인력 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그런 워크숍이든 세미나든 정기적인 역량 관리를 하고 그 해당 연도 평가위원은 그 인력 풀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은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단계적으로 우리 먼저 중앙평가를 좀 대체가 가능한 영역 그 영역으로 사회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1단계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도 좀 가능은 하지만 시설 수가 좀 적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예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뒤로 좀 미루고 그 2단계 때는 100%로 운영되는 시설 그리고 3단계 때는 좀 평가 가능한 이제 나머지 시설용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중앙평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지역형을 좀 포함하는 방법으로 가고 특히 평가원과 전담기구의 지표 개선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지표 개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표를 좀 개발, 관리, 보완 이런 것을 이루어지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표 개선위원회는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동시에 같이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 체계를 좀 살펴보면 추진 주체는 역시 광주 광역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설 평가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렇게 평가 주체는 광주시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평가 업무는 이제 전담기구에 이탁을 해가지고 전담기구에서 평가가 업무를 관리하는데 전담기구에는 현장 평가단과 지표 개선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또 사후 관리 기능도 맡기는데 단순히 우수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나 미우수 시설에 대한 컨설팅 이런 차원이 아니고 평가 결과가 실제로 시설의 그 향후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주안점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박종선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토론 테이블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토론은 오늘 정책토론회의 좌장이신 박미정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미정 의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제 구축 방안 정책 토론회입니다. 우리 박종선 연구위원님 그 발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김건태 회장님, 유은주 회장님, 송영준 위원장님, 정성배 교수님, 최선영 과장님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해서 현장의 소리를 더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발제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와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계의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사회복지를 제대로 지원을 해줬나? 라고 하는 선제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럴 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처우 개선도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으면서 다른 직능과 업종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계는 현저히 낮습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늘 맴돕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부터 사회복지계 지원에 대한 중앙평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로 우리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사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 첫 번째 토론 자료는 김건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8분이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엑기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도 긴 것 같네요. 예, 방금 소개받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장 김건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의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구 발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현장 목소리가 정말 많이 담겨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신 분들께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박종선 연구원님과 공동 연구를 해주신 공동 연구원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그 광주광역시 9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요. 광주광역시 지역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해야 된다. 지역형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지역형 평가제가 추진된다면 지역 평가는 중앙 평가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중앙 평가를 받으면서 항상 느껴오는 거지만은 그 중앙 평가의 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 각 시설에 중앙평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점이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행정이나 어떤 이런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그 요구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고 또 저희들이 속된 표현으로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지역 평가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기 연구원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이 발제문에도 나타났다시피 하향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점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발제문에서 계속 나왔었던데 평가 전담기구 설치 요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현장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행정에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기관을 가지고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줬을 때 현장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생기지 않냐라는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형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의 평가,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서울 경기의 평가 지표 자체가 중앙 평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뭐 제 목소리가 아니고 서울 경기 쪽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중앙 평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우리 광주에서는 중앙 평가를 기준으로, 중앙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 그 세대가 변화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지표들은 광주형을 이렇게 간다고 할 땐 과감하게 드러낼 그런 그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과감하게 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방향성도, 평가를 어떤 그 지금도 보면은 서열화돼 있는 그런 평가 결과가 서열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서열화들보다는 그 약간의 평가 플러스 인증제라는 그런 그 제도를 좀 같이 도입을 해서 그걸 같이 좀 믹스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평가의 방향성은 각 평가 기준, 평가를 받고 나서 모범 사례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미흡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역형 평가를 할 때 지표 자체도 우리 현장하고 학계하고 행정하고 전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은 명백한데, 이게 가장 큰, 현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그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평가를 해왔었던 지표에 맞춰서 지금 계속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역형으로 갔을 때 그 기관들이 갖는 스트레스, 그리고 종사자들이 갖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적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협회 차원에서의 의견이 아니고 일단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우리 평가 인증 앞에 저 프랭카드에는 평가 인증 구축 체계 구축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발제는 인증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평가보다는 인증제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 체계 구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절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다시 자료 9페이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적격 평가 제도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만의 우려, 저만의 기우로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또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군들 평가가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했던 일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두 번째 토론자로는 유은주 광주광역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연합회 회장님 모시고 두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 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두에 좌장님께서 그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이 먼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공동생활 가정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능에 계신 분들하고의 이런 차이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주형 평가 인증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공동생활 가정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한숨부터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인식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앙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이. 그래서 그런데 그게 중앙평가가 잘 못하고 있으니 지역평가를 원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주시설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 지방 이양 사업이고 그리고 1인 시설로서 평가가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평가가 1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16년도에 평가 시작이 될 때 공동생활 가정은 정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채 그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첫 해 평가지를 받아들였을 땐 좀 처참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23년 3차에 걸쳐서 중앙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해 그 참패에 대한 보완으로 2차와 3차에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23년 평가에 대한 결과는 광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이 상위권에 아주 높은 상위권에 위치하는 결과를 내게는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생활 가정에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서류들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다 보니까 공동생활 가정 고유의 특성인 가정의 형태, 시설에 색을 띠지 말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주 퇴색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판만 걸지 않았지 거주시설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보이콧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제에서 말씀하신 중앙평가의 성과와 한계, 개선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와 개선 사항을 지역형 평가가 얼마나 잘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형 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전문가 집단과 현장 전문가들이 대량 투입해서 평가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담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보완 수정하는 순환 체계를 잘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지역형 평가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광주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줄 세우기 얘기 나왔지만 어떠한 평가든 평가를 통해서는 저는 줄 세우기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병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지역형 평가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제가 좀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희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2인 종사자가 4명의 이용인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래도 저희 1인에 1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을 해서 그래도 2명이 확보가 된 아주 전국적으로도 보면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여건이 종사자에게 정말로 좋은 여건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낮 동안의 이용인들이 낮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중고령화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이용인들의 직업재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도 업무들을 충분히 종사자들이 과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평가와 지역평가를 함께 받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이외 그 종사자 이외에도 산재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안 해결이 저는 우선되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저희의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 우선되는 것, 그것에 먼저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토론해 주신 유은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장님이신 송형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세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형준 위원장님께도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광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송형준입니다. 근본 정책 토론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돼서 합리적인 결과가 좀 도출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제문을 기준으로 토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성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한계 및 개선, 이 개선이라면 제한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주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제문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는 실제 평가를 받았을 때 사회복지사를 느꼈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개선점들에 대해서 한 3가지 꼭지로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평가 성과입니다. 올해가 이제 26주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역사적으로 짧고 시스템화가 완벽하지 않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갈등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설평가제도 성과로는 먼저 시설평가를 통해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 운영 투명성과 합리화 수준을 제고했고요. 이용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표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 지표의 지향성 지표를 편입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상향 평준화 성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관련된 학문과 지식, 경험이 축적됐다는 겁니다.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만들었고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한계 및 개선사항, 제한사항입니다. 현재 평가지표는 근거 기반으로 평가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교육시간, 종사자 현황,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등 개량화할 수 있는 지표는 미리 데이터에 그대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면 평가의 투명성도 제고되고 시설들이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록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면 현장 평가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의 목적은 평가 결과 활용에 있습니다. 자체 평가 내용 및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현장 평가가 아니라 평가 대상 시설의 정체성과 지향점, 과거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등 정성적인 노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향후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지자체 역할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 평가 결과 활용 범위가 민간 위탁 힘이나 인권 침해 사건 등 부적절한 이슈가 나타날 때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지자체 복지 수준을 포괄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 역량 강화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시설에 적절하게 피드백하기 위해서라도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 지급에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평가 결과 우수시설과 개선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매년 받는 시설만 계속해서 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만약 예산 문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우수 평가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업무로 지쳐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가 프로그램이나 우수 문화 예술 공연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시설평가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로만 평가하거나 평가위원에게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해 현장 평가 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효율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인력의 양과 질 모두 편차가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위원에게 요구되는 객관화,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면 평가 인력에 대한 인력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성평가 도입 시 정성평가에 점수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척도가 불분명하여 평가인이 얼마나 중립적인가,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가 지나치게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질 때 하향 평준화에 대한 위험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 인력의 선발과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 점수와 같이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평가 운영 구조를 더욱 체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구축 방안입니다. 서울형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해 서열화를 지향하면서 각 평가 영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중앙평가의 장점은 일괄적 기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 시설 종별, 시설 편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평가 지표 마련 및 평가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시설별 재정 여건, 시설 특성 등 여건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어렵고요.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도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앙의 최소한의 공통지표 제공을 기반으로 현장 평가 이용 교육 및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품질 관리 컨설팅 등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지표 개발,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인센티브 및 시설 기능 보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광주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평가의 분명한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수행 기간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지자체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입 과정에서 전체적인 평가 틀을 갖춰나가는 과정에 정책 관계자, 학계, 평가위원, 현장 종사자들의 소통이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제 구축 방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이 감소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미흡한 광주의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직능에 있는 종사자분들과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실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토론문 작성 외에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요. 실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특히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이십니다. 네, 이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쳐가십니다. 지쳐가신단 말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평가는 열정페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지면은 현장의 사회복지 질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직업재활시설에서 바라봤을 때 평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우수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우리 이용인들에게 줄 급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기업의 관점으로 따지자면은 파산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 저희는 고용노동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물음표를 한번 제시해 보고요. 개별 지표를 봤을 때 비영역,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 직원 충원율, 근속률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광주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 제한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진, 공문으로 내려진. 그런데 현장에 있는 7년차 미만 사회복지사분들이 당연히 이 설에 오시 맞지 않다면은 타 직능, 타 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근로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한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평가 지표는 시간이 이거를 많이 초과가 예, 돼서요. 간단히 질의응답을 이용해서 좀 답을 네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30초 안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정리를 토론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현장가에서 연구자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대학교의 정성배 교수님 모시고 네 번째 토론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정성배입니다. 네, 저 또한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설 현장에서. 그때 느꼈던 그 불만족이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 같습니다. 60% 이상이 평가가 좀 불만족스럽다. 다양한 면에서. 그래서 저 또한 첫 번째 평가를 제가 보이콧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부했거든요. 그런 적이 났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평가 준비를 했었고 평가를 위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서류를 잘 만들면 평가를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수기관이 또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과정도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이 평가받는데 저만 보이콧한다는 것도 맞지 않았었고요. 그러나 한 번쯤 그런 좀 갱기를 부렸다고 그럴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철저히 그 기관에 맞춰서 준비를 했지요. 현실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좀 드려보면 아까 우리 여러 발제자님 비롯해서 좌장님, 토론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인력 배치 기준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호봉을 감액하라고 하는 현 상황을 본다면 또 다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거부감에 대한 반응은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 3년 연속 각각 다른 기관의 평가를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 다양한 기관들의 서비스 표준화라든가 상향 표준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똑같은 연구 결과인데 기관의 과다 경쟁, 서열화 이런 건데요. 직원들의 업무 부담 이런데 이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떤 평가든 간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서열화를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좀 개선해 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제가 사실은 이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표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소화라는 표현을 좀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뭔가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두리뭉실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사회성도 문제가 되는데요. 시설에서 해석을 할 때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아까 서열화라든가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감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표에 발표가 되면 그 지표를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평가에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사전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선평가 후 지표인데 이것은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지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표에 관한 얘기인데 선평가를 이를테면 3년치 평가를 하면은 이를테면 2024년도에 평가라 하면 2020년도에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평가 지표가 2023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년 거를 봅니다. 스스로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조작하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류를 잘 만들고 서류로서만 잘하는 데가 평가를 잘 받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평가자용 지표와 시설용 지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따로 배포를 하지? 그래서 제가 매번 평가 끝날 때마다 지표 개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 제시를 했는데 그런 창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만 제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 평가뿐만 아니라 광주형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런 조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최근 3년치인데 1년 전 지표가 발표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죠.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없는 역할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조작 아닌 조작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또 문제만 있느냐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난 3년 걸 정리하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온종주의가 발동이 됩니다. 이 지역사회다 보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 지표대로 평가를 해서 정확한 점수를 주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를 받아본 입장에서 생각해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 이거는 이 지표를 대면은 점수가 줄 수가 없는데 온종주의가 발동이 안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광주형 지표가 되더라도 광주 분들이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맞추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1년 그 기관 평가를 가면 이제 보통 많게는 15개, 적게는 8개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맞추는 것이 엄청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확보하는 것도 전문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인데 온종주의가 상당히 저는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정량도 정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온종주의가 살짝 들어가고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인종으로 봐야 되나 불인종으로 봐야 되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린 지표만 던져주고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정확한 지표에 의한 실제 사례 그리고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준 양식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갈 때마다 약간의 양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데는 대부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데는 또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쨌든 각자의 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결과인데요. 결과를 반드시 인센티브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평가든 서열화를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데는 충분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 이것이 꼭 따르고 기관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원 연수라든가 진급의 기회라든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그 인센티브를 해줄 거고 물론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한 문제겠지요. 그다음 이제 지역형 평가가 지금 서울 경기가 하고 있는데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중앙 평가와 지역 평가가 차별을 크게 둬서는 안 된다입니다. 혹은 중앙평가 지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방평가가 돼야 된다. 광주형 평가가 돼야 된다. 이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옥상옥이죠. 기존 평가가 있는데 왜 새로 평가를 하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움에 대한 그 기준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추진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토론과 더 세밀한 점검 과정을 거쳐야겠죠. 가벼운 광주형 평가는 실시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더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중앙 평가를 진짜 뭐랄까 대비한다든가 그런 것이죠. 아까 그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만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앙 평가가 나온 지표를 광주는 이 평가를 통해서 그 지표에 대한 해석된 표준화된 양식을 제시해줬다.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 저도 평가를 3년 전에 갔었습니다. 2명이서 그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런 서류를 만들지? 저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걸 다 만든다는 게 저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시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과중한 그런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표, 거기에 따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서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면 현장에서 그 서식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추상적인 지표 하나만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각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너무나 이건 공동생활과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평가의 어떤 긍정성, 부정성 이렇게 같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행정에서 나오셨는데요. 돌봄 정책과장님 하시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사회복지의 대전환 뭐 이런 부분들의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과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최선영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정책과장 최선영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언론적인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왜 평가를 하고 왜 인증을 하지?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좀 더 나은 어떤 복지죠. 근데 좀 더 나은 복지 안에는 이용하신 분들,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그 만족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의 어떤 또 만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깊게 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과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정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평가는 그런 부분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평가를 한다면 좀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인력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해야 될 문제지 각 기관들이 그거를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평가 기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럴 것 같아요. 뭐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뭐 3년에 한 번 하니까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이라든가 평가의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 주기로 개선을 한다면 또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를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펼쳤냐? 직원들은 좀 더 그러니까 그 서비스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더 삶의 질이 나아졌냐? 삶의 질이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시민들이 삶의 질이 있어야 한다면 종사하신 분들도 근무하신 분들도 삶의 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표에 대한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고요. 중앙 지표 대부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저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근데 그러면 광주가 지금 복지는 전국의 1번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 과장 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거를 제가 예전에 사무관 할 때는 시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이 좀 더 나은 전국을 이끌 만한 복지 서비스를 이끌 수 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하고 좀 이렇게 섞어지긴 하는데요. 시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이래 복지가 채워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분들이 만족하고 그러면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면서 서비스를 펼쳐서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근무하신 분들이 막 그렇게 자기도 행복하지 않는데 뭐 너무 과도한 그런 걸 요구하면서 그래 뭐 복지 받는 분들을 하라 이런 것도 저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시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그 서비스를 펼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평가를 한다, 인증을 한다 하면은 기관을 갖고 막 이렇게 보는데 약간 이제 물론 기관에서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걸 관점을 그 뭐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정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정말 너무 행복해 이거. 근데 솔직히 복지관에서는 작은 거 하나만 건드려줬을 뿐인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제공 뭐 서비스를 펼치는 기관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는 지금 고민인 게 어떠냐면 이게 노인, 장애인, 종합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서비스를 각자 그냥 수혜를 받는 층으로 구분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사회가 계속 가면 갈수록 그 구분의 경계는 미묘하다고 봅니다. 정말 노인하고 장애의 영역을 구분해야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노화가 되면 당연하게 그런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것도 수급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수급하신 분들 종합사회복지관 다 보고 있거든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그럼 수급자하고 그러면은 노인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면은 나중에 노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생활 능력이 떨어집니다. 생산할 수 없어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는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주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이 함께 만들어간 협력사업 있잖아요. 두세 개든 뭐 융합하는 그런 과제들 약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융합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이용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제공하신 복지관 그다음에 복지관들도 예를 들면은 뭐 같은 어떤 권역에서 복지관이 협력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노인, 장애인 종합을 함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업이란 내용이 아주 뭐 이렇게 너무나도 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인 것보다 시작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아까 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어떤 그 협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같은 기관끼리 협력해서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협력해서 그 직원들을 좀 더 고생을 덜 시키면서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좀 더 힘을 덜 들이게 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해서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고 그것이 아까 저는 인센티브는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센티브 형태에 대해서 아까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꼭 뭐 예를 들면은 그 돈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보상에는 심리적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물질적인 보상이 두 개 같이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상 체계는 좀 더 이렇게 논의를 걸쳐서 아까 연수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강주 복지가 정말 훌륭해지고 있고 저도 이번에 정말 짧게 근무를 하지만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이 강주가 과거에는 내가 사무관 때 생각했던 왜 이렇게 많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이끄는 거 보고 여기에서 좀 더 저희가 나간다면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평가의 어떤 항목이 이루어지고 기간 부분도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하고 또 활용 부분은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런 거 우리가 해보니까 좋더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그거를 각 전파에서 피드백 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발제자와 토론분자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더 실감 있는 얘기가 돼야 되고요. 평가와 인증 이게 공존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에는 평가라고 하는 사후적
그 제도보다는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좀 전환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손을 드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정자를 지정해 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제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재가복지센터를 신설한 정선미라고 합니다. 정성배 교수님 말씀에 저는 조금 같이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신설하자마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같이 복합적인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서류를 잘했고 어떤 서류를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배 교수님처럼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서류하고 또 그 강주형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평가를 위한 대비책으로 그런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계시면 의견도 좀 주시고 제안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주변 사회복지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요, 사회복지 기관들은 우스갯소리로 국방부 감사만 안 받고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실무자로 있을 때 일주일간 밤새워서 서류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휴먼 서비스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평가를 위한 전담 인력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평가 중앙에서 평가하면서 지방 이양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단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직업생활시설하고 1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뚜렷한 건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사와 직업재활시설의 역사는 다릅니다. 오랜 세월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도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각기의 상황과 조건들을 일괄적인 지표로 평가한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방식을 제안을 해 주시면 광주형 평가 내지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안심돌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조례도 준비를 했고 평가도 토론회도 몇 번 했는데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좀 미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까 안내도 좀 해주고 이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운영하신 분들에게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 와서 아마 평가위원들이 사회복지 현장 이렇게 열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인식하는 것도 저는 긍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주택정책과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아파트들을 그동안에 상금도 주고 포상도 주고 명패도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이에요. 공동주택 인증.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예산이 부족해서 현금은 못 드리지만 명패라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도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지와 독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먼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인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항상 제도적으로 측정하고 서열화시키고 정량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화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질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시민종합사회역전의 김가우 관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건 특별한 전체적인 어떤 의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증제로 간다고 하는 것. 저도 이제 평가위원으로 활동도 많이 했었고 여러 기관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박종선 연구원님이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인증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제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인증제로 전환을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가 됐든지 인증제가 됐든지 어떤 서류로 어떤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서열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인증제는 그냥 인증만 하고 너는 A등급으로 인증, B등급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가를 이렇게 지금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치에 대해서는 잘한 곳은 그래 너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못한 곳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공통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주에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지만 어느 한 시설에서 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무 못하고 막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어떤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다 같이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평가를 했든 인증제를 했든지 간에 어떤 상위 그룹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정말 조금 부족한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컨설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중앙평가가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지방평가 이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든지 인증제를 가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어떤 좀 다른 곳보다 좀 못한 곳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입니다. 네. 네. 김대삼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네. 저희 박사님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증제 도입과 평가제 도입을 좀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걸 그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증제나 평가제 방향성은 실질적으로 품질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론자들이나 우리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기관 중심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 중심에서의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품질 향상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방향이고 인증제를 획득한 기관들은 평가를 면제해 주는 그런 체계나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제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품질이 또 향상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성배 교수님이 지적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레벨업을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그 기준치를 좀 잡아놓고 상향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씩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시설들의 평가가 또 시설 운영에 대한 또 대상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증제나 또 평가 체계가 구성돼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형은 광주 특성에 맞게끔 개발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에서 중앙보다는 광주형의 특성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장기유한 기관들 인증제 이렇게 연구하면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규모 영세 시설들을 어떻게 컨설팅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인증제 도입의 우선순위가 소규모 시설들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 아까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의 제안처럼 우리 광주 복지가 정말 민주인권 평화도시다운 복지가 되려면 영세한 시설 내지 영세한 기관들부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끔 이끌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긍정적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TF가 필요하다면 함께 민간정에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박종선 연구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해보니까 현장의 의견을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예. 네. 저는 아까 그 온종주의가 극정인데 온종주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증제로 광주형 그 평가를 한다면 그 좀 뭐랄까 온종주의가 있는 분들이 평가 경험 있는 분들이 광주형 평가에 참여해서 컨설팅 같은 평가를 해주신다면 중앙 평가를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시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저희가 이렇게 숙고하고 고민해서 진짜 두 분 저기 시민도 만족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만족할 수 있는 그래도 거기서 최저간을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영 과장님이 법무 담당관실로 가시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복지계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네, 법무 담당관실에 사회복지계의 동지가 있음을 자부심으로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근태 회장님. 예. 오늘 여기 자장으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박미정 의원님 사회복지 현장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 동지적 관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편에서 같이 서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박미정 의원님께 정말 깊이 머릿속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김가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설의 그 성적이 좀 미흡한 그런 시설들 좀 여담이고 좀 농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요.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할 때 제일 꼴찌 팀에게 드래프트에 대해서 1순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그 합리적으로 좀 받아볼 저희들이 좀
현장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은주 대표님, 네. 부정적인 얘기들만 너무 많이 쏟아낸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현장도 발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아니면 안타까움 이런 사정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기회들을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에 고스란히 좀 담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송영준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회 의회에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역시도 이제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편협된 생각을 좀 갖지 않았나라는 이런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안 계시는 시내에 계시는 우리 현장에 일선의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2시 안에 10분을 남겨놓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가와 인증제, 누구를 위한 평가이고 인증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